시그널리의 제작 소식이 공식 발표되면서 한국 드라마계에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첫 방영 이후 10년 만의 귀환이다. 시그널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미제 사건과 사법정의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축복인 동시에 부담이다. 시청자들은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갖고 있으며 첫 시즌이 남긴 미해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원하고 있다. 과연 시그널이는 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속편이 반드시 답해야 할 핵심 질문들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시그널이 남긴 유산과 시즈니가 직면한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해 본다. 시그널이 방영된 이후 한국 드라마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작품이 남긴 여운은 여전히 강렬하다. 시그널리는 단순한 속편이 아니라 첫 시즌이 남긴 가장 큰 빚을 갚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그널이 왜 전설이 되었는지, 첫 시즌이 어떤 미해결 과제를 남겼는지, 그리고 시그널리가 어떤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그널리를 심어둔 복선들. 둘째, 시그널 2가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꿔야 반복을 피할 수 있을지. 셋째, 시즌 2가 반드시 답해야 할 7가지 질문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시그널 2가 왜 단순한 드라마 속편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그널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이유는 명확하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그널의 핵심은 시간을 관통하는 대화였다. 과거와 현재. 두 시점 사이의 무전기 통화는 매 순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무전기라는 소재는 스토리텔링의 천재적 선택이었다. 그것은 시청자들에게 사건과 함께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과거가 현재를 부르고 현재가 과거에 답하며 시청자는 그 인과관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한 통의 전화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동반한다는 사실. 이것이 시그널의 핵심 메시지였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미제 사건과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권력에 의해 진실이 은폐되거나 약자가 정의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은 대중의 분노와 공감을 불러일으켜왔다. 시그널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다.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두려움, 즉 어떤 사건들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억압당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다뤘다. 시그널을 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며 의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정의가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것, 그리고 약자는 항상 먼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그널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하나의 도덕적 질문으로 남았다. 만약 진실을 빗속으로 끌어내고 싶다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그널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과거를 고칠수록 현재가 왜곡된다는 설정이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영웅 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 시그널에서는 절대적인 승리가 없었다. 과거에서 누군가를 구할 때마다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형되었고 시청자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였다. 정의에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다른 무언가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이러한 구조는 시청자들에게 안락함을 주지 않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시그널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시그널은 마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에 관한 이야기였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청구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시그널 첫 시즌이 종료된 후 시청자들은 세 가지 큰 빚을 안고 있었다. 이 빚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갚아지지 않았으며 시그널 2의 성공 여부는 이 빚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 빚은 실종된 인물이 정말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건의 미해결이 아니라 핵심 인물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다. 종결되지 않은 이야기는 팬들을 10년 동안 괴롭혀왔다. 시그널 2가 화제가 되려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중독성 있는 매듭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어느 타임라인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존재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체 시간 논리의 핵심이다. 두 번째 빚은 조종자가 단순히 개별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그널의 매력은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건이 절대 해결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에 있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점차 깨닫게 된다. 범인은 종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겨진 부분은 은폐 메커니즘, 침묵, 그리고 진실을 질식시키는 권력이다. 따라서 시그널리가 폭발적 반응을 얻으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단지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조를 추적하고 섬뜩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세 번째 빚은 무전기의 인과 법칙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전기는 단순히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전달한다. 과거에 대한 모든 개입은 현재의 일련의 변화를 초래하며 드라마는 항상 공짜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암시해왔다. 시그널이가 논쟁을 일으키려면 이 법칙을 명확히 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 부분은 결정적인 문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만약 무전기가 문이라면 문을 열 때마다 재앙을 풀어놓는 것이다. 시그널이가 바이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4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무전기 법칙의 변화다. 이것은 새로움을 만들어낼 가장 강력한 포인트다. 시즌2는 반드시 룰을 바꿔야 첫 시즌의 감각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룰 변경이 바이럴을 촉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시간 논리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가 더 이상 현재에 대해 맹목적이지 않게 되거나, 통화 횟수가 제한되어 매 통화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이 되거나, 제3자가 도청하여 무전기가 구조도구에서 사냥도구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가설처럼 말할 수 있지만 확실한 부분이다. 시그널이가 폭발하려면 시청자들이 범인보다 무전기를 더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과거를 수정할 때의 도덕적 전쟁이다. 이것은 논쟁을 유발하여 댓글을 끌어내기에 완벽한 각도다. 개입할 힘이 있을 때 질문은 더 이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결해야 하는가가 된다. 과거의 올바른 선택이 현재의 새로운 비극을 만들 수 있으며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진영으로 나뉜 것이다. 절대적 정의를 원하는 진영과 실용적 평화를 원하는 진영으로, 이것은 매우 바이럴한 각도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논쟁을 촉발하는 한 문장만 던지면 된다. 당신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가? 아니면 덜 고통스러운 세상을 원하는가? 셋째, 미제 사건의 현실성이다. 이것은 실화 범죄 콘텐츠 채널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시그널이 주목받은 이유는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미제 사건은 종종 시스템의 실패, 편견, 또는 피해자가 우선순위 그룹에 속하지 않을 때의 무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실화 범죄 스타일로 영상을 만든다면 구체적인 실제 사건을 즉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왜 미제 사건이 존재하는가? 왜 증거가 무시되는가? 왜 수사관이 막히는가? 이러한 각도는 영상의 단순 요약을 넘어선 깊이를 부여하며 시청자들은 이것이 분석력 있는 채널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넷째, 10년의 기대는 양날의 검이다. 이것은 극도로 강력한 논쟁 미끼다. 시그널이가 바이럴되는 이유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설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다. 한 그룹의 시청자는 시즌2가 모든 복선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다른 그룹은 지나치게 해결하면 첫 시즌의 정신을 망칠까 두려워한다. 이 논쟁은 폭발하기 쉽다. 왜냐하면 모두가 시그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립적 입장만 취하면 된다.
10년 후에 안전한 속편은 없다. 정점을 뛰어넘거나 질식할 정도의 비교를 받거나 둘 중 하나다. 시그널이가 반드시 답해야 할 7가지 질문이 있다. 각 질문은 시청자를 붙잡는 갈고리 역할을 한다. 첫째, 누가 정말로 그들의 손에 무전기를 놓았는가?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다. 무전기는 운명처럼 나타났는가? 아니면 의도적인 설계인가? 만약 누군가 그것을 배치했다면 시그널이는 사건 해결에서 게임 해독으로 전환되고 위험 수준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시청자들은 이런 반전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조종된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둘째, 무전기는 주인이 바뀌는가? 만약 두 사람만 대화한다면 이야기는 익숙하다. 하지만 무전기의 주인이 바뀌거나 쟁탈전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권력투쟁으로 변한다. 무전기를 가진 사람이 우위를 점하며 그 우위는 사람을 구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 흔적을 지우는 데도 쓰일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스릴러를 만드는 질문이다. 무전기가 도구가 아니라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 통의 전화가 몇 개의 타임라인 분기를 만드는가? 시그널이가 시청자를 설득하려면 명확해야 한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덮어쓰기인가 분기인가? 각 선택은 서로 다른 스토리텔링 결과를 만들며 팬들은 이런 논리를 검토하여 오류를 잡거나 칭찬하는 것을 극도로 좋아한다. 타임라인 법칙이 명확할수록 드라마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댓글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더 쉽게 화제가 된다. 넷째,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인가? 이것은 감정을 강조하는 질문이다. 시그널은 항상 잃지 않고는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점에서 뛰어났다. 시그널이는 시청자가 모든 것에 무게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통스러운 대가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일 수도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희생일 수도 있으며 사랑받는 캐릭터를 무너뜨리는 진실일 수도 있다. 이 질문은 시청자를 붙잡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드라마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스템 뒤의 존재는 얼굴을 드러내는가? 만약 시즈니가 개별 사건만 해결하고 시스템층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야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시즈니가 은폐 네트워크를 드러낸다면 시그널이는 대규모 전쟁으로 전환되어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줄 것이다. 이것은 분석가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시그널이는 단지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들이 할 수 있었는지를 답해야 한다. 여섯째, 실종된 캐릭터는 진짜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타임라인의 환영인가? 이것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 미끼다. 시청자들의 희망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만약 캐릭터가 진짜로 살아있다면 이야기는 왜곡된 타임라인에서 존재하는 대가를 깊이 파고들 것이다. 만약 환영일 뿐이라면 드라마는 더 비극적이고 철학적이 될 것이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이것은 화제를 일으키는 포인트다. 왜냐하면 팬덤이 진영으로 나뉘어 끝까지 논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만약 진실이 폭로된다면 무엇이 먼저 무너지는가? 이것은 주제적 측면에서의 최종 질문이다. 시그널은 항상 진실과 사회적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진실이 테이블 위에 오를 때 범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신뢰, 명성, 경력, 심지어 시스템 자체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시그널을 일반적인 범죄 수사물과 다르게 만드는 질문이다. 플롯 반전보다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시그널이는 단순한 속편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한류의 중심에는 항상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과 사회적 메시지가 있었다. 시그널은 이러한 한류의 본질을 완벽하게 구현한 작품이었고 시그널이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정의와 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시그널리의 귀환은 단순히 드라마 한 편의 방영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몇 가지 예측을 해보자면 시그널2는 무전기 법칙을 변경하여 신선함을 만들어낼 것이다. 배후 세력은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답과 함께 오는 희생일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것은 시그널2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무게와 진실의 대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A. 무전기 버튼을 누른다. B. 무전기를 부순다. C. 가지고 있되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 시그널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최신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그널의 실제 사건 모티브와 한국 사회의 미제 사건 현실에 대해 더욱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